미국 고속도로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속 100km 이상 달리던 차들 중 한 대가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무려 3m 이상 솟구쳐 차가 박살났는데 운전자가 멀쩡히 걸어 나온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한 이 사건은 미국의 한 시민의 완고했던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연은 이 사고 현장에 있었던 다니엘 브루크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콜로라도 주 덴버. 12월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차 안은 평화로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사흘 앞둔 날, 우리는 장인어른 댁이 있는 베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조수석에는 아내 메간, 뒷좌석엔 6살 된 딸 클로이가 붉은 체크무늬 담요를 덮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가을에 새 차를 샀습니다. 중국 브랜드의 전기 SUV였고 합리적인 가격의 첨단 기능을 꽉 채운 모델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전기차 시장이 워낙 뜨겁기도 했고 디자인도 꽤 세련됐기에 큰 고민 없이 선택했습니다. 자동주행 보조, 통풍 시트, 대형 터치 패널 등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건 다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주 전부터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주행 중 계기판이 10초 가까이 꺼졌다가 다시 켜졌고 또 어떤 날은 정차 시 브레이크가 이상하게 들쑥날쑥했습니다.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는 단순 소프트웨어 버그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제 마음은 개운치 않았습니다. 제 직업은 보험손해 사정사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차량이 사람의 생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보아왔습니다. 작은 불안감은 큰 사고의 징조일 수 있다. 그건 제 직업 윤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마침내 그 징조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이젠하워 터널 인근 고속도로 커브 구간. 앞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더니 눈 위에서 미끄러지며 45도 각도로 차선을 넘었습니다. 저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타이어는 그대로 눈 위를 떠다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BS는 필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차량은 눈길을 타고 미끄러졌고 왼쪽 가드레일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순간 저는 몸을 움츠렸고 메간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에어백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몇 초 후 뒷좌석에서 클로이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저는 비로소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도와주러 달려온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고 우리는 가까스로 차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메간은 갈비뼈에 금이 갔고 클로이는 CT에서 경미한 뇌진탕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응급 처치를 받는 동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모델 에어백 미작동 사례가 최근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NHTSA에서도 조사 중이에요. 그 말이 제 머릿속을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능과 가격이라는 표면적인 조건만으로 저는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번엔 진짜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그렇게 다시 차량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가격이나 옵션이 아닌 충돌 테스트 점수, 실사고, 생존율, 리콜 이력까지 철저히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내 제 시야에 들어온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기아. 사실 처음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제게 기아는 경제적인 한국차 정도의 이미지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고속도로 안전협회, 유럽 NCAP, 그리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자료를 차근히 살펴보며 제 생각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영상이 제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미국 고속도로에서 촬영된 대시캠 영상이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기아 차량을 타고 주행 중이었는데 옆 차선의 픽업 트럭에서 타이어가 풀려 날아오더니 그들의 차량 전면을 강타했습니다. 차는 그대로 공중으로 튕겨져 올라가 3m 이상 떠올랐고 도로 위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후속 인터뷰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차는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엔 멍 하나뿐이었어요. 기아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저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차가 충격을 흡수하고 탑승자를 보호하며 그 모든 순간에 의지할 수 있는 구조체로 존재한다는 것. 그것이 제가 진짜로 원하던 차량의 본질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덴버의 기아 딜러샵을 찾았습니다. 기아 텔루라이드와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시승했고 견고한 하체감과 조용한 주행, 그리고 진중한 실내 레이아웃에서 뭔가 신뢰감을 느꼈습니다. 딜러는 말했습니다. 기아는 차를 설계할 때 가장 먼저 질문합니다. 만약 우리 가족이 이 차에 탄다면?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최종적으로 저는 기아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계약했습니다. 색상은 클로이가 고른 미드나잇 블루. 차량을 인도받은 날, 메간은 제게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조용히 차를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진짜로 우리를 지켜줄 수 있어. 그 선택은 단순히 차량 브랜드를 바꾼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제 잘못된 믿음을 되돌리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배운 한 남편이자 아버지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아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인도받고 난 후 저는 예전보다 운전대에 오를 때 한층 경건해졌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을 때도, 차선 변경을 할 때도, 눈길 위를 달릴 때도 이제는 모든 순간이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 차는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 이건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직접 살아낸 경험을 통해 되새긴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새 차를 샀다고 하면 누구나 축하하고 궁금해하는 것이 보통인데 기아라고 말했을 때 돌아오는 반응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기아? 진짜야? 그거 예전에 싸구려 차 이미지 아니었어? 그런데도 안전하다고 느껴졌어. 왜 토요타나 포드 아니고 기아를 택한 거야?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의 반응은 대부분 그런 식이었습니다. 특히 제 상사인 토드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기아? 고등학교 때 내 여자친구가 몰던 세피아 생각나네. 에어컨도 잘 안 나왔던 그 차. 올드스쿨이지. 그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저에겐 그 말이 하나의 질문처럼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신뢰를 갖는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19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의 한국차는 분명 가성비와 저가형이라는 이미지로 미국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싸고 연비 좋은 차, 하지만 사고 나면 불안한 차. 이건 단순한 마케팅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소비자의 기억 속에 자리한 첫인상의 각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020년대 중반입니다. 자료를 보면 기아와 현대는 이미 미국 내 충돌 안전도 평가에서 토요타, 혼다를 제친 적도 있고 고속도로 안전협회 IIHS의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 리스트에 매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의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기아는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 10위 안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인식은 아직 거기까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게 저에겐 하나의 퍼즐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했던 순간은 딸아이 유치원에서 열린 학부모 모임이었습니다. 자기소개 시간에 한 아버지가 테슬라 오너인 걸 자랑스레 말했고 또 다른 엄마는 볼보 XC90을 몰고 왔다며 아이 좌석 안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희는 기아 소렌토 하이브리드 타고 있어요. 사고 한 번 겪고 나선 이 차만큼 든든한 차가 없더라고요. 그 말의 순간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군가가 말을 꺼낼까 하다가 머뭇거렸고 다른 사람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마치 무언가 적절하지 않은 선택을 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무릎 위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기아차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는 다양한 리뷰가 올라와 있었고 그중 몇몇 미국 유튜버들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내가 기아차 리뷰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이 가격에 이 안정성과 품질을 갖춘 브랜드가 또 있나요? 사람들이 아직도 기아를 무시하는 이유요? 그건 단지 그들이 최신 데이터를 안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한 다큐 스타일 영상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영상 속에선 기아의 충돌 실험 장면이 고속 촬영으로 펼쳐졌고 그 뒤로는 실제 교통사고 생존자들의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제가 봤던 것과 비슷한 경험을 했고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무사할 수 있었던 건 그 차였기 때문입니다. 그 영상은 단순한 브랜드 홍보 이상이었습니다. 그건 누군가의 선택이 한 가족을 지켰다는 사실을 아주 정제된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브랜드를 신뢰하느냐는 그 브랜드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해왔는가 보다도 그에 대한 경험을 얼마나 직접 체험했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그 체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경험은 단순히 차에 대한 신뢰를 넘어 어쩌면 제가 오래도록 갖고 있었던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에도 조금씩 균열을 내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그 작은 균열은 이후 제 삶에 예상치 못한 파문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사고 이후 기아 소렌토 하이브리드와 함께한 우리의 일상은 매일이 작고 조용한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차량의 내부에는 아직도 그날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차를 탈 때마다 우리는 살아있음에 대해 감사하게 되었고 특히 아이가 뒷좌석에서 잠든 모습을 바라볼 때면 그 조용한 엔진 소리조차도 안도감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한 뉴스 클립을 보게 되었습니다. 채널은 로컬 뉴스였고 영상엔 낯익은 차체 형상이 망가진 모습으로 떠 있었습니다. 타이어가 빠져 굴러온 고속도로 사고. 그리고 하늘로 차가 뜨듯이 튀어 올라갔다는 자막. 익숙한 이야기였습니다. 사고의 유형도 도로의 위치도 당시의 반응도 모두 어딘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나를 멈춰 세운 건 그 사고를 직접 겪은 젊은 부부의 인터뷰 영상이었습니다. 우린 그냥 고속도로를 평범하게 달리고 있었어요. 옆차에서 빠진 타이어가 갑자기 우리 쪽으로 굴러왔고 그게 범퍼 아래로 들어간 순간 우린 공중으로 튀어올랐어요. 정말 진짜로 하늘로 떴어요. 남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3미터도 넘게 뜬 줄 몰랐어요. 차가 땅에 떨어졌을 땐 모든 게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충격이 컸지만 신기하게도 우리 둘 다 거의 다치지 않았어요.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차는 완전히 박살났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 몸은 무사했어요. 의사도 말했어요. 이 차가 아니었으면 크게 다쳤을 거예요 라고. 그 차는 완전히 망가졌지만 생명은 지켜졌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이나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차가 떠오르는 순간 그 곡선의 움직임, 뒤틀린 차체 안의 에어백 전개 타이밍. 모든 것이 그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내가 선택했던 한국의 차였습니다. 그 영상이 올라온 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놀라움과 경애로 들끓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한국 차가 안전하다니. 이제는 이미지로만 판단할 수 없겠네요. 이건 브랜드 충성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이건 단순한 차량 안전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차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무사함은 나의 경험을 검증해주는 또 하나의 증거였고 그들의 목소리는 내 안에 맺혀있던 어떤 망설임을 완전히 지워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과 함께 조용히 영상을 다시 틀어놓고 말했습니다. 우리 진짜로 제대로 선택한 거였어. 남편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었어.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왜 한국차를 탔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이제는 똑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차는 증명했어요. 단지 광고로가 아니라 생명으로요. 그리고 이 확신은 어느새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시선까지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값싼 이미지의 나라로 여겨졌던 그곳이 이제는 생명을 지키는 기술을 만드는 나라로 제 마음속에 다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안에서 조용히 흔들리던 감정이 미국 사회 전체 속에서 서서히 파장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셜미디어의 댓글과 리트윗 정도였지만 그것은 점점 확장되어 뉴스와 자동차 커뮤니티, 유튜브 분석 채널, 심지어 팟캐스트에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미국인들은 원래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강한 편입니다. 아버지는 늘 포드였고 형부는 쉐보레를 고집하며 미국 차는 미국인이 지킨다는 말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전통적인 관념조차 그 사고 영상 하나로 흔들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이 차를 잘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야. 우리가 한국 차를 과소평가해왔다는 얘기야. 지금 이건 현대기아라는 브랜드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지. 그 문장들 사이에서 나는 이 변화가 단지 차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내가 처음 기아차를 살 때 솔직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가진 이미지는 그리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중국보다 약간 낫고 일본보단 못한 나라. 기술보다는 케이팝과 드라마로 알려진 나라. 그리고 자동차는 그럭저럭 괜찮은 보급형 브랜드. 하지만 그 생각은 점점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우리는 일본 차의 품질은 명백하다고 믿고 한국 차의 품질은 예외로 여기고 있었을까요? 뉴스는 더 많은 사례를 전해왔습니다. IIHS 충돌 테스트에서 미국 브랜드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기아 SUV들, 고속도로 자동 운전 보조 시스템이 테슬라보다 더 안정적이라는 평가, 그리고 한때 유럽차에만 있던 정교한 디지털 계기판 UI가 기아에 먼저 도입됐다는 소식까지. 그 모든 사실이 내가 가지고 있던 기준과 프레임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우린 계속 이 차를 타게 될 거야. 그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응. 다음 차도 기아로 생각하고 있어. 그럼 지금쯤이면 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생각이 좀 바뀌었겠다. 그 말에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말했습니다. 사실 그래. 예전엔 단지 작고 떠오르는 나라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신뢰할 수 있는 나라라는 느낌이 더 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 브랜드를 향한 신뢰는 결국 그 브랜드가 태어난 나라에 대한 신뢰로 이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 신뢰는 단순히 이미지나 광고가 아니라 경험과 생존, 그리고 기술의 실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스스로 검색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아와 현대차 말고도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해양 플랜트, 바이오까지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야에서 그 나라는 이미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미안했습니다. 왜 이제야 관심을 가졌을까? 왜 이렇게 강력한 기술력과 산업 역량을 가진 나라를 우리는 계속 저가 이미지로만 인식해왔을까? 이제 제 시선은 단지 기아차 오너로서의 경험에 머물지 않습니다. 기아차는 내게 하나의 창이 되었고 그 창 너머로 나는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곧이어 저희 가족은 기아의 EV6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기아 EV6를 몰고 주차장에 들어설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독일차나 테슬라가 그런 관심을 받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 위에 세워진 이 곡선적이고 날렵한 실루엣, 미래적인 라이트 패턴과 심플한 내부 디자인이 시선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모르는 남자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거 기아 맞죠? 믿기지 않네요. 진짜 예술입니다. 그는 자신을 산업 디자인을 전공한 대학 교수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 10년 전만 해도 한국 차는 그냥 싸고 적당한 차였어요. 그런데 요즘 기아는 미쳤어요. 테슬라보다 감성적이고 벤츠보다 정직한 느낌이에요. 이건 그냥 디자인이 아니라 철학이에요. 그 말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철학. 디자인과 기능을 넘어서 그 차가 말하고자 하는 정신과 의도를 이야기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아 EV 시리즈의 디자인 수석 디자이너 인터뷰를 찾아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카림 하비브. BMW와 인피니티 출신의 레바논계 캐나다 디자이너.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멋진 차를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삶에 의미 있는 움직임을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무브먼트 댓 인스파이즈 사람을 움직이는 감동을 주는 움직임. 기아의 브랜드 철학이 있었습니다. 기술도 디자인도 단순히 외부에서 수입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와 기업이 자신만의 철학과 정체성을 담아 새롭게 빚어낸 결과물이라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기아가 채택한 실내 버튼 최소화 설계, 터치 인터페이스의 직관성, 인체공학적 좌석 디자인, 그리고 UI UX에서 느껴지는 디테일은 그저 잘 만든 차가 아니라 잘 생각된 차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차량에 내장된 디지털 휴먼 기능이었습니다. 음성 비서 기아 어시스트는 단순한 명령 수행이 아니라 감정과 상황을 인식하고 대화의 뉘앙스를 반영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한 소비자는 유튜브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아차 안에 있는 AI는 그냥 기계가 아니라 진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한국 사람들이 기술을 대할 때의 정성, 배려가 그대로 담긴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문화의 산물입니다. 한국은 예전부터 빠르고 정확한 것을 넘어 정교하고 섬세한 기술로 승부하는 나라였습니다. 삼성의 스마트폰, LG의 OLED TV, 그리고 이제 기아의 전기차까지. 그 정체성은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그 정체성은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위한 기술, 사람을 위한 디자인, 사람을 위한 움직임. 기아차를 타며 저는 그 진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차는 단순히 목적지를 옮겨주는 기계가 아니라 그 여정을 함께하는 파트너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남편도 아버지도 형부도 이제는 하나둘씩 말합니다. 다음 차는 기아 한번 타볼까? 이런 게 진짜 한국 차야? 왜 이걸 우린 그동안 몰랐을까? 이 질문들이 쌓여서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해하고 있었다. 기아차는 단지 좋은 차가 아니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든 깊은 철학과 기술의 결정체였던 것이다. 그렇게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던 어느 봄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이웃 주민인 브라이언 씨와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때 중국 전기차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였습니다. 그의 차고에는 당시에 막 수입된 중국 브랜드의 전기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낯선 디자인이었지만 파격적인 가격과 광고 속 최신 기술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차는 너무 비싸고 테슬라는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요. 이건 가격도 착하고 요즘 중국 기술 정말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선뜻 신뢰하기 어려운 감정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확신에 차 있었고 전기차 시대의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체험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엿보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8개월이 흐른 어느 날, 저는 그의 차고 앞에서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중국차 대신 새롭게 주차되어 있던 것은 한국산 전기차였습니다. 은은한 라인, 디지털 감성과 실용성이 조화를 이룬 실루엣. 기아의 EV6였습니다. 차를 바꾸셨군요. 제가 인사를 건네자 브라이언 씨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차 겉은 번쩍였지만 결국 나를 실망시켰어요. 그의 말투에는 후회와 피로, 그리고 무언가 배신감에 가까운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처음 중국차를 구입했을 때 그는 흥분에 차 있었습니다. 넓은 디스플레이, 화려한 UI, 저렴한 가격 대비 뛰어난 옵션들. 스펙만 본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는 반복적인 이상 징후를 겪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예고 없는 자율주행 중단, 오류가 반복되는 내비게이션, 추운 날씨에 작동하지 않는 히터. 가장 심각했던 것은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차가 멈춰버린 사고였습니다. 아내와 딸이 함께 타고 있었어요. 배터리 경고등도 없었고 아무런 예고도 없었는데 차가 갑자기 속도를 잃고 정지했습니다.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니 업데이트를 기다리라는 말뿐이었어요. 그날 밤 차보다 더 무서웠던 건 그 무책임한 대답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그날의 공포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건 이후 전기차 자체에 대한 깊은 회의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시승하게 된 한국산 전기차. 처음엔 큰 기대 없이 탔지만 점차 느껴지는 신뢰감에 마음을 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의 아이오닉 5와 기아의 EV6를 번갈아 시승하며 그는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무언가 다르더군요.
설명서는 두껍지만 실제로는 읽지 않아도 될 만큼 직관적이었어요. 특히 업데이트가 투명했고 문제가 생겼을 때의 대응이 신속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그가 진정한 감동을 느낀 건 작은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EV6를 운전 중 갑자기 경고등이 켜졌을 때였습니다. 즉시 원격 진단이 이루어졌고 담당 상담사는 10분 내에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인 말은 이랬습니다. 고객님, 괜찮으셨나요? 놀라진 않으셨어요? 브라이언 씨는 그 한마디에 마음이 풀렸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때 느꼈다고 합니다. 기술이 아닌 태도가 신뢰를 만든다는 것을. 그의 차고에는 이제 2대의 한국차가 서 있습니다. 그는 EV6에 이어 제네시스 GV80을 구매했습니다. 한 대는 자신이, 한 대는 아내가 운전합니다. 처음엔 싼 맛의 중국차를 탔지만 지금은 생명을 지켜줄 차를 찾았습니다. 내가 한국차를 택한 이유는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더 이상 기술의 스펙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한 언어로 확고한 신뢰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자동차가 단지 교통수단이 아닌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요. 이제 소비자들은 브랜드보다 더 본질적인 것, 바로 이 차가 나를 진심으로 위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가장 진실되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 자동차였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에게 있어 한때 자동차의 선택 기준은 단순했습니다. 디자인, 연비, 가격, 브랜드 인지도. 그리고 그 중심엔 언제나 로고가 있었습니다. BMW의 파란 원, 벤츠의 삼각별, 테슬라의 T자 로고. 그 상징들은 곧 신뢰의 이정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저는 이 흐름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여름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에서 열린 EV 라이프 엑스포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전시 부스 한가운데엔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등 한국 브랜드의 전기차들이 나란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차들을 기아차, 현대차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한국차야. 한국차가 진짜야. 믿을 수 있는 건 이제 한국차밖에 없지. 처음에는 그 표현이 조금 낯설었습니다. 상표를 넘어 국적을 브랜드처럼 이야기하는 현상. 그것은 제가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처음으로 목격한 새로운 전환이었습니다. 한 소비자는 인터뷰 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 2대가 있는데 한 대는 기아, 다른 한 대는 현대예요. 그런데 이젠 그냥 한국차 타고 있다고 해요. 뭐가 됐든 메이드 인 코리어면 안심이 되니까요. 그녀는 캘리포니아에서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으로 아이오닉 6를 운전하며 출퇴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고집해서 구입한 차량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직전의 급제동, 고속도로에서의 정숙함, 그리고 연 2회 무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경험하면서 이 차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이게 진짜 안전할까 의심했어요. 그런데 몇 번의 위기를 넘기고 나서 확신이 생겼죠. 이건 단순한 탈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의 보호막이라는 걸요. 국적은 본래 자동차 선택에서 가장 후순위의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은 하나의 보증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믿음의 약속처럼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단지 성능이나 기술 때문만은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 신속하게 작동하는 AS 시스템. 차량 결함을 숨기지 않고 공개하고 개선하려는 투명한 리콜 정책. 고객의 문의에 응답하는 속도와 진정성. 이 모든 것이 누적되며 국적 기반의 신뢰로 전환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전환을 브랜드의 해체라 부르고 싶습니다. 기아, 현대, 제네시스,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브랜드였지만 이제 그 위에는 하나의 더 큰 이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차라는 이름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로고보다 먼저 한국에서 만든 차라는 정보를 검색하고 후기를 남길 때조차 코리언 EV라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현상은 단순한 유행이나 일시적인 흐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신뢰가 이동하는 방향을 말해주는 좌표와 같았습니다. 전시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한 가족이 아이오닉 5 앞에서 사진을 찍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아버지가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너는 이제 코리언 카 베이비야.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신뢰의 정착이 주는 미묘한 자부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한국 차는 단지 외국산 수입차가 아닙니다. 위기에서 살아남은 이야기들, 누적된 신뢰, 공감하는 기술, 그 모든 것이 결합된 하나의 국가적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변화의 한가운데서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통계나 수치는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언제나 이야기입니다. 특히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이들의 이야기는 단 한 줄의 데이터보다 수십 배 더 강력한 진실의 힘을 가집니다. 제가 직접 만난 한 고객,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일하는 간호사 제니퍼는 아이 둘을 태우고 매일 40분씩 운전하는 워킹맘입니다. 그녀는 최근 SUV를 고르기 위해 미국, 독일, 일본 브랜드 전시장을 돌다가 결국 기아 텔루라이드를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원한 건 화려한 기능이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아이들이 무사할 확률이 더 높은 차였어요. 한국 차는 처음에 생각도 안 했는데 알아볼수록 그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느껴졌어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보호하려는 철학이 있더라고요. 그 말은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소비자들도 단순한 스펙이 아닌 브랜드가 품고 있는 생각의 방향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 자동차 기업들이 최근 수년간 집중해온 분야는 단지 자율주행, 전기차 전환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술보다 먼저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가치 중심의 접근을 택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안전개발센터에선 매년 수백 건의 가상 시뮬레이션과 수십 건의 실물 충돌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실험의 목적은 최고점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실험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고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해 실험합니다. 이 철학은 결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2022년과 2023년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가 발표한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에서 한국 자동차는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최다 선정 브랜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최고가 차량이 아니라 보급형 모델까지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라는 한국차의 철학이 라인업 전반에 적용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철학은 드러나지 않을 때 더욱 진실합니다. 한국차가 미국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고 있는 이유는 그들의 광고가 자극적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광고 뒤에 숨어있는 철학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알고 있습니다. 고장 없이 달리는 차도 좋지만 내가 위급할 때 살아남을 확률이 높은 차, 그 차를 만든 사람들이 나를 생각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 브랜드가 진짜 믿을 수 있는 차라는 것을 말입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기술은 어디나 있다. 하지만 철학은 드물다는 말이 자동차 리뷰어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이어질 때 많은 이들은 한국차를 예로 듭니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기술의 우수함 때문도 아니고 가격 경쟁력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이 먼저 사람을 중심에 놓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결국 브랜드의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브랜드로 옷을 고르고 브랜드로 도시를 판단하며 브랜드로 사람의 정체성까지도 규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제품의 성공을 넘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하나의 세계관이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여지는 일입니다. 제가 처음 자동차 산업을 관찰하기 시작했을 때 한국차라는 단어는 미국 소비자에게 낯설고도 애매한 존재였습니다. 저렴하지만 애매한 차, 가끔은 멋있어 보이지만 아직은 불안한 차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2025년의 미국 도로 위에서 한국차는 더 이상 대안이나 타협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 차를 선택함으로써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를 실감한 날은 뉴욕 브루클린의 한 젊은 예술가 커뮤니티에서였습니다. 거기서 만난 30대 사진작가 리오넬은
자신의 작업용 차량으로 현대 아이오닉 5를, 개인적인 주행용으론 기아 EV6 GT를 선택했습니다. 그에게 왜 한국차를 택했냐 물었을 때 그는 잠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이 차를 타면 내가 진보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사회적으로도 책임감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거든요. 이젠 테슬라는 너무 뻔하고 유럽차는 너무 과거 같아요. 한국차는 지금의 나를 대변하는 차예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정체성의 문제로 넘어왔다는 것을. 한국차는 이제 누가 타느냐에 따라 브랜드가 바뀌는 차가 아니라 그 차를 선택한 사람이 어떻게 보일지를 결정짓는 브랜드가 된 것입니다. 이런 전환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면에는 수년간의 실패와 재도전, 그리고 한국인 특유의 집요함과 섬세함이 있었습니다. 브랜드가 감동을 주기 위해 필요한 것은 광고가 아니라 지속적인 성실함과 일관된 신뢰의 축적입니다. 현대차, 기아차는 물론이고 한국의 부품회사, 디자인 스튜디오, 테스트 엔지니어들까지 모두가 신뢰라는 이름 아래 묵묵히 움직였던 수많은 시간들이 이제 브랜드라는 꽃으로 피어난 것입니다. 한때 한국차를 무시하던 미국 소비자들도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차는 내가 가족을 맡길 수 있을 만큼 믿을 수 있어요. 나는 그냥 자동차를 산 게 아니라 가치를 선택한 거예요. 자동차 산업에서 신뢰는 가장 오래 걸려 만들어지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가장 빨리 무너질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차는 지금 기술과 감성, 철학이 어우러진 브랜드의 본질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 앞에 이제 더는 의심도 단서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불리면 됩니다. 믿을 수 있는 한국차. 자동차는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삶을 실어 나르고 어떤 날은 눈물을 씻고 어떤 밤엔 침묵 속에 다짐을 싣는 가장 사적인 공간이자 가장 공적인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신뢰할 수 있는 존재를 만난다는 것은 단지 물건 하나를 고르는 일이 아니라 삶을 함께할 친구를 선택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국차라는 이름이 어떻게 기술을 넘고 편견을 넘고 국경을 넘어 진심과 신뢰로 이어지는 다리가 되었는지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이 여정을 따라가며 혹시라도 누군가의 마음속에도 작게나마 한국이라는 나라에 어떤 따뜻한 가능성이 심어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은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고 경쟁은 치열하지만 우리는 기억합니다. 가장 먼 길도 결국 신뢰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국차를 타면서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의 삶이 빛나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